네, 11가 다이어네요. 그죠? 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는 당연히 자유롭다는 뜻인데, 자유롭다는 말에서 시간 있다, 한가하다는 뜻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 1번, 2번, 3번은 거의 똑같은 뜻이죠. 주인 없다, 비어 있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공짜라는 뜻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5번이 가장 중요하죠. 뭐니 뭐니 해도. 프리가 없다는 뜻일 때는 뒤에 반드시 오브나 프롬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프리 혼자서 나온다기보다 뒤에 오브나 프롬이 따라 나올 때라고 기억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적어두면 아주 좋겠죠. 찰지가 뜻이 굉장히 많았지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짐을 지우다라는 뜻에서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무료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설탕이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내일 오후에 프리 한가합니까? 무료 주차 공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비어있는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공짜 주차 공간을 찾는 건 당연히 힘드는 거고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래서 비어있는 주차 공간 하는 게 좋겠고 이때는 무료 영화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공짜 무료. 그 다음이죠. 프리즈란 말은 얼다 얼리다의 뜻, 즉 자동차 타동차의 뜻이 둘 다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두 번째 명령형으로 꼼짝마란 뜻일 때는 여러분들은 거의 듣지 못할 겁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경찰관이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얼어붙어 즉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얼다라는 말에 그 한자를 그대로 이용해서 동결하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동결하다란 말은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 상태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결이란 말은 제가 볼 때는 프리즈란 말을 한글로 번역한 것 같죠. 프리즈와 shoot 움직이면 쏩니다. 꼼짝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되게 잘 쓰는 표현입니다. 네. 프로즌 텐션을 통째로 밑줄 쳐서 연금을 동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가라지란 단어는 차고란 뜻에서 발전해서 정비소, 정비공장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다고 돼 있죠. 그 집은 이중 차고가 있다. 수리하러 정비소에 갔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와차우 너브인데요. 너브는 용기나 대담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너브의 원래 뜻이 신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경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힘과 용기를 뜻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뭐 할 용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적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뭐 할 용기가 있다. 그 다음에 노블이라는 단어는 별표를 합시다. 잠깐만. 나블이란 단어는 소설인데 소설이란 말이 원래는 새로운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순서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소설이란 뜻이 먼저가 아니고 새로운 것이란 말이 먼저인 것 같네요. 그죠? 구별하는 방법은 당연히 소설은 명사이면서 쓸 수 있는 명사니까 앞에 어나 s가 붙을 겁니다. 당연히 형용사는 어나 s가 붙지 않기 때문에 참신한이란 뜻이 되겠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제너럴 같은 것 같아요. 제너럴이 무슨 말이고 또 제너럴은 무슨 뜻도 있고 군대에서 장교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뜻이면 당연히 s가 절대로 붙지 않겠지만 당연히 명사면 앞에 어나 더가 있고 뒤에 s가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션트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환자란 뜻과
참을성이 있다는 뜻이 나오게 되면 명사하고 형용사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s가 붙냐 안 붙냐로 구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명사 n이라고 써도 됩니까? 네, 명사는 앞에 어나 s가 붙어 있고 형용사는 앞에 어도 없고 특히 뒤에 s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품사를 구별을 못하겠다면 뒤에 s가 있고 없고로 구별하면 더 빨리 구별할 수 있겠고,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문장을 해석을 해서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소설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적으면 노블티라고 적어서 참신함입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에다가 ty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뜻은 하나밖에 될 수가 없겠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뜻이죠. 소설이라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네요. 그레이스는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일반적인 뜻이고요. 1번에 우아함이란 뜻이 있죠. 특히 뭐 graceful이란 말은 되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우아한이란 뜻이죠. 두 번째,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 있고요. 호의를 베푸는 것이 유의나 말미라는 뜻이 있고, 제가 많이 봤던 것은 기도라는 뜻인데, 기도라는 뜻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아마 문학을 읽을 때 더 많이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밑줄 치면 되겠죠. 신의 은총. A few days grace를 그대로 밑줄 치면 되겠죠. 며칠 동안의 말미 유예, 즉 선생님이 은총을 내린 겁니다. 숙제를 좀 천천히 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say grace를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식사 때 기도를 옵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그 기독교인들, 불교도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거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grace라고 합니다. 그레이스프는 2번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꽉 지다라는 의미에서 발전하는 것을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해석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뒤에 뭐가 나오면, 사물이 나오면 꽉 지다고, 뭐가 나오면 뭐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해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구별하는 건 굉장히 쉽겠습니다. 옆에 아이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물이 나오니까 아이의 손을 쥐다가 되고, 뒤에서 어떤 상황이나 나오니까 추상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라는 단어는 실은 2번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별표치기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그라운드의 첫 번째 뜻은 바닥이나 지면이라는 뜻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운동장이라는 단어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밑에 깔린 것이라 해서 근거나 이유라는 뜻일 때 온 그라운드스 오브나 온 그라운드스에서 뭐뭐라는 근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거나 기초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잘 나오잖아. 뭐뭐에 기초하다. 그죠? 이때 이렇게 뒀습니다. 베이스란 말이 지하실이라는 단어나 기초, 토대라는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라운드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의미로 기억하시면 아마 뭐뭐에 기초하다라고 이 두 단어를 외우면 되겠죠. 원에 동그라미 하면 당연히 마찬가지 전치사를 쓴다고 묶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뜻은 아마 뭐 수능 지문에서 많이 못 보일 것이고, 이 벌칙 자체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그 서양 애들은 되게 밖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16세 이상이 되면 그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딸 수도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 2시 반인가 학교가 끝나면 계속 노는 게 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고 있는 뭐 보충학습 AP라고 그러거든요. AP는 대학 과정을 미리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만 할 수 있고, 또는 뭐 동아리 활동을 학교 선생님이 지도해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애들은 이걸 하지 않고 무작정 놀기만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친구랑 못 노는 게 벌이에요. 밖에 나가서 못 노는 게 벌입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게 벌이긴데, 우리나라 애들은 뭐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와이파이 켜놓고 계속 카톡하고 계속 게임하고 놀 텐데, 외국 애들은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해서 뭐해서 외출을 금지시키는 게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벌입니다. 네. 이 그라운드란 말은 타동사로서 수동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나 외출 금지당했어라고 하면 I am grounded라고 많이 쓰겠죠. 예. 우리는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게 발달해서 굉장히 뭐 집안에서 편하게 잘 놀 수 있지만, 외국들은 거의 막 파티하고 맨날 그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 당하면 되게 큰 벌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양 그대로 해야겠죠. 뭐뭐라는 근거로, 즉 건강상의 이유로라고 통째로 외우시면 되겠고, 부모님이 나를 외출 금지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이 따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심화 영어나 심화 수학이라 그래서 AP 과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렇긴 힘들 것 같네요. 핸드죠. 손이란 단어에서 돔이란 단어 나오게 되는데, 돔이란 단어 나올 때는 되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김미어 핸드라고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를 통째로 외워서 헬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장악력 통제 관리라고 할 때는 이 모양을 또 그대로 외우셔서 아웃 오브 컨트롤을 조금 쉬운 말로 내 손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났다, 즉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말을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도 쓰는데, 내 손에서 벗어났다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아웃 오브 핸드라는 표현도 씁니다. 통제 불능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오피셜이란 말은 공식적이라는 형용사 뜻과 관리나 공무원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명사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S가 붙어 있으면 명사 뜻이 되겠죠. 그래서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뜻이고, 만약에 S가 붙어 있지 않으면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빨리 아마 품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오프닝이죠. 기회나 일자리를 뜻일 때는 실제로 잡 오프닝이라고 많이 쓰고, 잡이란 단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빼가지고 써도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원래 표현은 잡 오프닝이라고 더 많이 씁니다. 자, 헤드죠. 머리란 뜻이고, 머리가 수라는 한자도 있기 때문에 수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두머리 장자를 써서 뭐 우두머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본부 같은 단어를 쓸 때 헤드쿼터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HQ라고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머리를 두다라는 뜻으로 그러면 A로 향하다 라는 뜻이죠. 자, 또 복습이죠. 네. 수업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여러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 텐데, B로 시작하는 문모를 향하다의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 적을 때 헤드라는 단어를 적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기억력이 많죠. 제가 혹시 기억납니까? B가 이제 뭐 그 묵다라는 뜻에서 어쩌고로 뭐 향하다는 뜻으로 발전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 바운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머님은 가장. 야, 이거를 통째로 가장 외우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문 쪽으로 향하다입니다.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동사가 나오고 나서 후나 to가 나오면 당연히 이 단어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움직이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for나 to는 전부 다 문본을 향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head나 bound나 저번 시간에 했었던 edge라는 단어가 서서히 움직이라는 뜻일 때 자연스럽게 뒤에 방향의 뜻이 나오는 목적지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는 자동으로 뭐뭐 쪽으로 움직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전인사를 가지고 묶으면 훨씬 동사의 뜻을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다이어 시간에 그런 것도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언어로 넘어갈게요. 언어는 명예란 뜻이고 PL이란 단어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수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외워서 아너스라고 외우셔가지고 우등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아너스라고 합니다. 가끔씩 뭐 아너스 클럽이라고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의 호칭은 이렇게 쓰죠. 요 아너라고만 씁니다. 예, 그걸 통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이걸 통째로 봐서 우등으로 졸업했다. 일정 학점이 넘으면 우등 졸업이 되고요. 아널스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습니다. 졸업장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석을 하면 1등을 하면 뭐 숨마커 라우데라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문제집 이름이죠. 네. 그것을 이제 써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 이력서 같은 거 받아보면 아널스가 붙어 있으면 돈을 더 받아요. 실제로. 네.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고 아널스가 없으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맨날 파티하고 놀고. 예, 그런 학생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이력서 받아볼 때 난 아널스가 붙어 있으니까 돈을 더 달라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와는 별도로 디그리가 학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도 복수 삼아서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재판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잘 나오죠. identify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이 A의 정체를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identify가 이렇게 with가 같이 나오면 A하고 B를 같이 보는 것이므로 동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먼저 적어볼게요. 파시즘과 민족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시를 적어야겠구나. 예, 지금 위드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다, 확인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시하다라는 말은요, identify보다 다른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제 기억에 한번 봐보자. 첫 번째는 as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as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이니까 a를 b처럼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오는 단어는 전부 다 동일시하다가 되겠죠.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regard, 두 번째 look upon, 세 번째 think of, 그 다음에 view 같은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동일시하다라고 쓸 때 with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with는 같이 놓고 보는 것이니까 A하고 B를 같이 놓고 보는 것이므로 동일시하다가 되는데요. 금방 배운 뭐였고 A하고 B 사이에 S나 with가 있으면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번이 가장 잘 나오죠.
아이덴티파이는 한 5년 전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제가 보면 뷰라는 단어하고 이퀘이트가 가장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뷰가 가장 잘 나오죠. 자, 밑에 보시면 아이덴티파이에 다른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ID,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정체나 신분성.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단어를 많이 보는 단어인 것 같은데 2번 뜻과 1번 뜻을 구별할 때는 당연히 이제 뒤에 위드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2번 뜻을 더 많이 보고 1번 뜻을 최근에는 제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많이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레이트죠. 사파라는 말은 삽입된 그림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글 중간 중간에 뭐 앨리스 인 원더랜드, 즉 뭐 에서나 앨리스 같은 경우를 보면 중간 중간 사파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이해를 훨씬 더 좋게 했기 때문에 그 뜻을 그대로 발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보여주다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요리책에서는 사파가 있죠. 그림. 그 다음에 이거 보이죠? 주어 동사, 대조 동사.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되고, 저는 수업 시간에 무조건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 뒤에가 중요한 사실은 한글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있는 동사는 거의 다 표현하거나 생각하다 등등의 동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주다. 네. 와치아웃의 단어는 페이지가 있고 픽처가 있네요. 픽처는 많이 나오죠. 뭐 조그만 별표를 해서 앙증맞게 표시를 해보면 그림을 그려서 생성하다니까 아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대로 밑줄을 쳐서 이 트라이 투 픽처를 보시면 되겠고, 페이지라는 단어가 호출하다는 단어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의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호출기 즉 페이지를 거의 쓰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핸드폰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호출기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페이지를 아직도 쓴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군대에서 페이지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못 보죠. 호출기가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페이지라는 단어는 호출하다 등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되겠네. 끝.